자, 됐습니다. 지금은 녹화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자, 1학년 3반에서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진행할 부분은 대한제국과 광부개혁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이제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면 한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한국이라는 표현이 이때부터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은 사라지고 한국. 그럼 왜 조선을 없애고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꿨는지, 또 바꾸고 나서 어떠한 개혁들을 했는지 하나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넘어갈게요.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질문해. 이제 오늘 독립협회 배웠으니까 이제 대한제국으로 합니다. 우리 고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은 고종의 이 사진을 보고 되게 귀엽다. 막 말랑이처럼 눌러주고 싶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저는 한 번도 좀 귀엽다라는 생각을 이 사진을 보고 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귀엽더라고요. 또 보니까 꾹꾹 눌러주고 싶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고종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고종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보는데요. 자, 우리는 일단 대한제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앞서 잠깐 뭐 좀 한번 볼까요? 빨간색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중심의 정부를 구성하자 이에 화가 난 일본은 정말 끔찍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키죠. 고종은 이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선택이었느냐라는 뭐 의문은 들지만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에 자신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관파천이죠. 일본은 여기서 비난합니다. 자기 국모, 아내가 죽었는데 그에 대한 수습은 생각지도 않고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 이건 조금 어느 정도 비판받을 부분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왕이 궁궐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어.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찾아오죠.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그죠? 돌아오라고. 궁궐로 돌아오라고. 근데 사실 고종이요, 이 명성황후가 시해된 궁궐이 엄청 싫었어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가면서 뭐라고 갔습니까? 많은 신하들에게. 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 말을 하면서 갔다고 그래요. 궁시렁 하면서 궁을 떠났다고 합니다. 녹화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안 좋네요. 자, 그래서 이 궁궐을 실어서 떠난 고종한테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러시아 공사관 앞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고종 보고 궁궐로 돌아오라고 떼창을 합니다. 떼창을. 고종 부르니 고종이 딱 나와. 뭐냐 너희들 그랬더니 컴백궁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쪽에서는 투애니원이, 왼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냐? 바로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끝나본 건가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컴백궁 계속 그잖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 또 한쪽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또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인터넷이 늦어가지고요. 또 한쪽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컴백궁을 양쪽에서 떼창을 합니다. 고종이 어때? 이건 안 되겠다. 돌아와야겠다 해서 고종이 돌아오게 됩니다. 언제? 1897년에 환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은 없다. 새로운 국가, 난 이제 황제다라고 대한제국을 건설하고요. 본인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죠. 쉽게 얘기하면 1897년이요. 광무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무는 뭐예요? 빛이 끝없다. 빛이 끝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친구 글더라고요. 선생님, 빛이 끝없다가 아니라 빛이 없다 아니에요? 없을 문자로. 1년의 과정을 보면 진짜 빛이 없다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1897년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한제국의 건설이 되겠죠. 자, 1년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고종은 돌아와서 대한제국이라는 칭호를 썼다. 자, 딱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건설하고 딱 보니까 황제의 권한이 강해야 되거든요. 황제의 권한이 강해야 되는데 어떤 단체에서 백성들이 말이야 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뭐 중추원을 만들어가지고 뭐 백성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단체가 있었어. 무슨 단체죠? 독립협회였습니다. 자, 고종의 입장에서 내가 황제인데 백성들이 정치를 하게 해? 당연히 싫어했겠죠. 바로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독립협회를 해산시키자마자 황제의 권한이 강하다는 걸 알려줘야겠어. 해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대한국 국제입니다. 자, 제가 항상 중요한 거는요. 사료를 보고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보다는 사료를 보면 이건 대한국 국제구나 라고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그냥 보는 순간 알겠죠. 그냥 뭐 황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이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다. 이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연예인 중에서 그렇지. 황재성. 괜찮지. 이건 괜찮지. 자, 넘어갈게요. 자, 아까 지금 궁신어, 컴백궁, 황재성 했더니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 씁쓸한 미소를 보여줬거든요. 세 번째는 방금 여러분들 이를 악물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저에게 날리신 것 같습니다. 자, 대한국 국제입니다. 황제가 전제 정치를 실시한다는 점을 법으로 만들어놨고요. 황제가 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외교권 등 사법권 모든 권한을 갖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광무개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무개혁의 포인트를 제가 먼저 빨간색으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무개혁은요, 옛 것을 기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구본 신참. 한마디로 개혁을 하긴 하는데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개혁의 중심에는요, 정치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의 개혁이 있는데요. 실제 경제적인 부분의 개혁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정치적으로는요, 황제의 권한과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원수부라는 군대를 설치하는데요. 고종을 호위하는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의 친위 부대예요. 왜 이거 만들었냐? 명성황후 죽었잖아. 명성황후 죽었으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자기 지켜주라고. 군사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1894년에 갑오개혁 때 군사제도 개혁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 군사제도의 개혁 없었거든요. 아예 없었어요. 군사제도 개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군사제도의 부분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광무개혁은 갑오 을미개혁에 없었던 군사 분야의 개혁이 일부 이루어졌다. 근데 매우 미비해요. 자기를 지키는 수준의 군사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졌다는 부분. 자, 경제 갈까요? 재정 확충을 위해 양전사업 실시합니다. 양전사업이란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너 토지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거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토지 소유자가 확인이 되면 지계라는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토지 소유 증명서죠. 쉽게 얘기하면 강남에 있는 100평의 땅이 정민이 거다라고 적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거 내 땅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공장과 회사를 설립합니다. 또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학생들을 보냈습니다. 실업학교와 기술학교를 만들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실업학교와 기술학교. 상공업과 관련된 학교도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무개혁은 뭐 간단해서요. 자, 바로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무개혁 봤고요. 자, 의와 한계로 가겠습니다. 의는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했다는 뻔한 이야기고요. 자, 한계는 민권보장을 외면했으며 황실보호와 치안유지 수준의 군사개혁. 자, 군사개혁 하긴 했지만 했다는 건 중요한 의야. 했다는 건. 근데 한계점으로 너무 조금 했다.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저 한국사 공부했어요. 그래 많이 했니? 아니요, 한 10분 했어요. 그래, 평소 안 하던 애야. 안 하던 애가 공부할게요 라고 했는데 10분밖에 안 한 거야. 한 거는 의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좀 부족했다. 10분만.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계로 가겠습니다. 한계 방금 했고 열강의 간섭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일단 뭐 독립협회 측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러일 전쟁과 일제의 침략까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주제 2개씩 진행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독도와 간도, 항일 의병 전쟁이 2개가 함께 들어가집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기셨나요? 넘기셨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녹화를 하면 의식을 하게 돼서 되게 크게 해요.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지금 되게 레벨이 지금 40dB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듣기가 힘들 텐데 좀 목소리 낮출게요. 자, 이제는 러일 전쟁과 일제의 침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꿀게요. 자,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러일 전쟁과 일제의 국권 피탈을 볼 건데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국권의 피탈. 피탈이란 건 빼앗겼다는 거죠. 정말 슬픈 일입니다. 대한제국이, 한국이 조선 500년 역사가 이제 사라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쩌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는지 그 과정 정도는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수업을 듣는데 나는 친일파다 하신 분들은 나가주세요. 수업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좋네요. 모두 독립운동자라고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만큼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볼게요. 1904년 2월 달에요.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자, 왜 러일 전쟁이 터지느냐? 이유는 2가지예요. 자, 여기 첫 번째 보겠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요동반도를 청으로부터 받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돌려주게 돼 있죠. 요동반도를. 이게 삼국 간섭입니다. 그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진짜 언젠가는 내가 얘들을 끝장내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속으로. 자, 그런데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청나라, 러시아, 일본 3개의 나라가 우리 조선의 이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청나라가 사라져버렸어. 청일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럼 이제 누구만 남은 거야? 일본과 러시아만 남은 거야. 그래서 한반도 지역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둘이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내가 원래 제 화면을 잘 안 보는데 여기서 보는데 머리가 야 이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다 있는 사람처럼 와 우와 자 이쪽에 나오지? 여기가 자다 있는 사람처럼 네, 나왔습니다. 네. 자 누군가가 지금 잠깐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와다 우리 머리가 뜨지 자꾸.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 설명했죠. 네. 자 어떻게 돼? 청 어디까지 했어? 웃지 마. 자 이건 했지. 청구 그렇죠. 자 방금 웃으면 안 돼. 자 여기가 이게 자르는 포인트예요. 근데 자하고 잘라야 돼. 갑자기 웃어가지고. 자 웃으면 안 돼요. 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한반도를 가지고 일본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본은 언젠가는 러시아를 내가 봐버릴 거야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우리 인천 지역의 제물포와 요동반도의 리슌 지역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 전쟁은 시작됩니다. 당시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요. 당연히 러시아가 훨씬 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습 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 좀 이따가 제가 화면을 통해서 리슌 지역과 제물포 지역의 위치를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같은 해 2월에요. 한일 의정서라는 걸 체결합니다. 한일 의정서 번호 붙여볼까요? 1번.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있거든. 다 우리가 전쟁하는 게 다 니들 잘 되라는 거야. 한국 니들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지를 제공하라라는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날강도. 도둑놈들입니다. 도둑놈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지들 전쟁하는데 지들 전쟁하는데 우리한테 말이야 내놓으라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904년 8월에 가면요.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반도에서 한국에서는 내가 주인이구나 라는 생각에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합니다. 번호 붙여볼게요. 2번으로 하고 붙이겠습니다. 자 제1차 한일협약의 주요 내용은 고문 정치입니다. 이 고문은 사실대로 말해 막 불러 지지고 그런 고문이 아니고요. 의견을 구한다라는 개념의 고문이고요. 이놈들이 재정 고문을 외교 고문을 일본이 파견합니다. 재정 고문으로는 메가타 우리나라 재정을 간섭하겠다는 거죠. 외교 고문으로는 스티븐스를 파견합니다. 자 메가타 이 대단한 사람이죠.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주로 혼자서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하네요. 이 메가타 같은 경우가 주로 공부할 때는 뭘로 가지고 있냐면 메가스터디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봤다고 그래요. 메가박스 가서 봤다고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는 어디였을 것 같아요? 메가커피. 그렇죠. 자,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뭐였을까요? 우리가 메가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합시다. 메가톤바. 잘하네. 잘 알아요. 예. 다 나왔나요? 다 나온 거. 영양제를 그렇게 챙겨 먹었다고 그래요. 무슨 영양제를 먹었을까요? 오메가3. 그렇죠. 예.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는 뭐였을까요? 이건 어려워요. 메가로돈. 와, 대단하네요. 네. 자,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인터넷을 아주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10메가바이트.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그냥 막 주고받았던 대화들 중에서 왜 나만 지금 비판하는 눈빛이죠? 저는 질문을 했고 여러분들이 답했습니다. 그잖아요. 메가톤바, 메가커피, 우리 메가로돈 다 여러분들이 맞힌 거예요. 자, 우리가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제 재정고문 메가타는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근데 제가 했던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하나가 생각나는데 보면 주로 생각나는 게 메가톤바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자, 외교고문으로 스티븐슨을 옵니다. 자, 이 스티븐슨은요. 이제 1905년에 있을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슨 같은 경우는 1909년에 장인한 전명훈 열사, 우리 독립운동가께서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 스티븐스를 처형하죠. 1909년입니다.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뭐 이쯤에서 한번 쉬어가는 거죠. 뭐 괜찮습니다. 네. 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얘기하세요. 제 수업이 좀 싫었어요? 아니면은 뭐 아까 메가톤반 이런 게 싫었어요? 아니면 그냥 제 얼굴 자체가 싫었나요? 갑자기 애꾸는 카메라에게 막 화풀이를 하십니다. 발로 찼어요? 아니면 네? 발로 찼어요? 손으로 쳤어요? 네. 네, 발로 찼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화면으로 우리 그 아린이 얼굴을 딱 살짝 비치고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렵니다. 뭐죠? 그 가수 생각나네. 윤미래하고 결혼한 애 누구냐? 타이거 드랭콩 뭐냐? 타이거 드래곤이냐? 드랭크 타이어? 드렁큰 타이어? 왜? 타이거 JK? 드렁크 타이거. 트렁크 타이어. 트렁크 타이거.
차 트렁크에 호랑이가 있다. 드렁큰 타이거 아니야? 드렁큰 타이거. 그 노래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게 이렇게 웃겼나요? 자, 아린이 딱 하면서 그 드렁큰 타이거의 노래를 제가 배경화면으로 깔랍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발라버려 뭐 노래 알죠? 자, 진짜 JK 타이거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네.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자,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자, 우리는 정말 끔찍한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 정식 명칭은 제2차 한일협약을 저희가 체결하게 됩니다. 자,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은요, 나중에 총독부로 이름을 바꾸는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감정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통감부가 설치했다라는 거. 자, 이거 말고도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무슨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일본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실제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라 1905년에 이미 빼앗긴 거예요.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럼 서양 열강들은 뭐 했냐? 오히려 인정해 줬습니다. 7년에 보면요. 1905년 7년에 미국의 외무장관 테프트와 일본 외무장관 가스라가 만나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해 주죠.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해 주죠. 러시아는 9월에 포스머스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는 이건 해줄 게 없어. 왜? 전쟁이 졌거든. 전쟁이 졌으니까 깨끗이 일본 가져가는 거죠. 7, 8, 9 서양 열강들이 한반도 지배를 일본에게 인정해 줍니다.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없네요. 이 부분에서 세 개의 나라 다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조금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조미수호 조기 맺을 때 거중 조정권을 체결했거든요. 우리한테 뭔 일 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큰일 있잖아요. 도와줘야죠. 도와줬나요? 오히려 일본을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긴 했네요. 우리가 아니라 일본을요. 엄청난 이는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단어가 나왔죠. 바로 을씨년스럽다라는 단어가 이때 나온 겁니다. 을사조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기분이 더럽고 샤하다라는 거죠. 원래 하면 을사년스럽다. 이게 을사가 을사, 이게 을씨년스럽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자, 왜? 어디 포인트예요? 어디가 웃겼던 거예요? 너도 내 얼굴 보고 그런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 성형외과를 가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한 명은 얼굴 보고 카메라를 주먹으로 치질 않나? 한 명은 웃지를 않나? 가겠습니다. 자, 1907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름다운 여성 정미를 1907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미년이라고 부릅니다. 자, 1907년에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고종이 이건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죠. 하지만 영국과 일본의 방해로 입장하지도 못합니다. 자, 일본은 이걸 문제 삼아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그리고 한일 신협약 정미년에 체결된 7가지 조약이다 해서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일 신협약의 핵심은 차관 정치, 바로 차관 임명입니다. 장관은 한국 사람으로, 근데 이건 허수아비죠. 그 다음 실질적인 운영자 차관을 일본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한일 신협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고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합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군대도 해산하죠. 그리고 1909년에는 사법권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경찰권을 없애버립니다. 행정을 장악했죠. 외교를 장악했죠. 군대가 없죠. 사법권이 없죠. 경찰이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 뺏긴 겁니다. 1910년에 국권 피탈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일본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통치했냐? 여기 보면 고문정치, 통감정치, 차관정치입니다. 이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이 시기 동안 마셨던 모든 차는 고통스러운 차였을 겁니다. 그렇죠? 듣기만 해도. 그래서 고통차를 마시던 시기였다. 기억하시면 순서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협약으로 보면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또는 제2차 한일협약, 한일신협약 이렇게 순서대로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자, 지도에서 리슌 지역과 제물포 지역을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역이 제물포 지역이고요. 요동반도의 끝자락 리슌 되겠습니다. 리슌은 여러분 리슌 감옥으로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죠. 누가 이 리슌 감옥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이분의 시체를 우리가 못 찾고 있습니다. 이분의 시체를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아마 뼈만 남아있겠죠. 그 뼈를 봤는데 손가락 하나가 잘려있는 손가락이면 우리가 이분의 시체를 찾는 겁니다. 누구예요? 바로 안중근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자, 한일의정서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고문정치, 재종고문 아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외교고문까지 계속 갑니다. 자, 가스라 테프트, 제2차 영일동맹, 포츠모스 조약 7, 8, 9 해서 세 개 나라가 한반도의 일본 지배를 인정해주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을사늑약이 되겠고요.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우리를 보호국체제로 만듭니다.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무효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죠. 강제성을 띄웠고 제대로 승인받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무효입니다. 그냥 무효예요. 증거가 무효라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자, 헤이그 특사 파견하죠. 하지만 영국과 일본의 방해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고종은 이걸 빌미로 강제 퇴위당하고요.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통감에 대한 내정 간섭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차관을 일본으로 임명하게 되죠. 1907년에 군대를 해산시키고 사법권과 경찰권을 나란히 강탈당한 다음에 결국 한국 병합조약이 체결됩니다. 이거는요, 순종이요. 당시 고종이 퇴위당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서명을 안 했거든요. 이건 불법성입니다. 국제법상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자, 이번에 제목 끔찍한 제목이 들어가 있네요. 대한제국의 멸망. 아, 정말 슬프고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일제 식민지 국가로 건설해버렸죠. 자, 이제 우리는 아마 9월 정도가 되면 일제가 우리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만행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또 반면에 그걸 이겨낸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게 될 겁니다. 당연히 후자에 우리는 중심을 둬야 되겠죠. 자, 이건 을사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내용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을사늑약입니다. 자, 이거는 한일 신협약입니다. 자, 4조와 5조에 보면 통감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 통감부를 설치한 을사늑약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 차관을 관리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한일 신협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3번은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이 되겠습니다. 순종의 서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독도와 한도, 항일 흡연 정쟁 두 가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